안녕하십니까. 매지스 코리아 김은주입니다. 오늘 교육할 내용은요, 베이직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 염색을 하실 때 보면 염색이 되어 있는 고객분들한테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요. 처음으로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염색을 하실 때 항상 얼룩이 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은 버진에어 고객에게 염색을 할 때 어떻게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진에어를 염색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은요. 첫 번째는 얼룩 현상인데요. 얼룩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일제와 이제 혼합에서 어떤 산화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염색은 버진에어라는 건 일단 화학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머리카락을 우리는 버진에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염색을 하셨을 적에 버진에어에 염색을 하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두피 쪽이 좀 밝아진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 하단 부위가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오늘 제가 여기 지금 칠판에 보시면 5가지 패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은 크게 5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싱글 컬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싱글 컬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싱글 컬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미용에서는 원메이크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글 컬러는 샴푸실에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느냐에 따라서 싱글 컬러 내지는 더블 컬러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염색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보통 샴푸실에 한 번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를 통상적으로 싱글 컬러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싱글 컬러에 해당하는 컬러들은 아주 고명도의 염색보다는 중명도나 저명도에 해당하는 컬러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블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왜 예전에 회색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보시면 항상 1차적으로 탈색이나 탈염이나 이런 전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작업을 하고 나서 소비자가 희망하는 색상을 다시 하는 것을 우리는 더블 컬러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보이는 세 번째 그라데이션이나 하이라이트나 로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싱글과 더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건지에 대해서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술하기에 앞서서요, 차트를 가지고 오늘 어떤 색상을 할 건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사마다 다양한 색상들이 있는데요. 아마 색상들을 살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모제를 사용하시면 내추럴 계열이나 황금색 계열, 오렌지 계열, 아니면 적색 계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계열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유행하는 컬러가 오렌지 계열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시술할 색상도 오렌지 계열로 저는 좀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 가운데 줄에 있는 여기 있는 색상들이 저희 모안이라는 컬러의 오렌지 계열인데요. 색상들은 모든 연모제의 색상들은요. 항상 명도와 반사빛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안이라는 이 컬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숫자를 좀 제가 칠판에다가 기재를 하고요. 반사빛과 명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시술한 색상은요. 7.4라는 컬러하고요. 그리고 8.4라는 컬러하고 그 다음에 더블 작업에 사용할 색상은요. 100번이라는 컬러하고 그리고 0.00이라는 컬러 이렇게 4가지를 제가 좀 선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는 보시면 점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점이라는 숫자를 기준점으로 앞에 있는 숫자는 우리는 보통 명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의 기준점에 뒤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반사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7.4나 8.4라는 이 .4라는 요 색상은요. 구릿빛이라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컬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색상을 가지고 시술을 해드릴 거고요. 100이라는 이 숫자는 아마 샵에서 보시면 하이라이트너 기법 이렇게 하셔서 가장 밝게 염색하는 연모제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모안이라는 컬러에서도 최고로 밝은 색을 내주기 위해서는 100번이라는 컬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100번이라는 연모제는 명도로 따지자면 11번에 해당되는 연모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0.00이라는 컬러가 있는데요. 이 0.00이라는 컬러는
무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매니큐어나 산성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술을 하실 때 보면요. 파스텔이라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투명한 컬러젤을 가지고 혼합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연모제에서도 그렇게 파스텔의 느낌은 날 수 있게끔 혼합해서 쓰는 연모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열의 색상들을 보통 색상 강화제 내지는 조정색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0.00이란 색상은 색을 갖고 있지 않은 연모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연모제의 명도나 뒤에 있는 반사빛에 도움을 줘서요. 시술했을 때의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한 톤 정도 더 밝게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네 가지의 연모제를 가지고 활용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연모제는 크림만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산화제인데요. 산화제는 모안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2볼륨이라는 산화제가 있고요. 21볼륨이라는 산화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30볼륨이라는 산화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화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밝기를 줍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염색을 할 때 내가 어떤 계열로 염색을 할 거냐를 먼저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산화제의 볼륨수가 높다라는 건 최고로 밝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산화제이고요. 산화제의 볼륨수를 낮은 걸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건 밝게 표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21볼륨 내지는 20볼륨이라는 산화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연모제가 고명도이고요. 두 번째는 따뜻한 반사빛을 표현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2볼륨이나 21볼륨의 산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30볼륨이라는 산화제를 사용해서 시술을 할 겁니다. 그래서 30볼륨 산화제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술을 하실 적에 제가 반을 좀 나눠서 시술을 할 건데요. 한쪽의 모습은 싱글이라는 작업을 해서 시술을 할 거고요. 나머지 반쪽의 모습은 더블 작업이라는 걸 시술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할 색상은요, 7.4라는 연모제인데요. 여기는 7.4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렌지 계열이라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7.4의 연모제를 쓸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제가 산화제를 두 가지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21볼륨이라는 산화제고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는 30볼륨이라는 산화제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의 산화제를 준비를 한 이유는 보통 버진 헤어를 가지고 염색을 하실 때 보면 대체적으로 두피 가까이 쪽은 염색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항상 이 부분이 염색이 좀 잘 안 돼서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버진 헤어를 가지고 염색을 하다 보면 너무 긴 시간 때문에 고객분들이 좀 불편하시다는 말씀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색상도 얼룩이 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산화제를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시술을 할 때는요. 일단 제일 먼저는 두피 가까이에 1, 2cm 정도를 먼저 도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방치 시간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7.4 연모제의 30볼륨 산화제를 모발 끝쪽을 중심으로 제가 도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치 시간은 전체적으로 10분 정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모발에 제가 약제를 도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염색을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의하실 때에는요. 두피 가까이 쪽에 염색을 하실 때에는요. 일단 약을 충분히 도포를 하시되 슬라이스를 좀 작게 뜨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끝 위주로 바르실 때에는요. 슬라이스 크기는 조금 더 커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커진 만큼 도포량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시겠죠. 지금부터는 제가 약을 도포를 하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샵에서는요, 염색을 하실 적에 핀셋으로 고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핀셋 처리를 하지 않고요. 일단 약액으로 섹션을 좀 분리를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액을 분리를 먼저 시켜놓고요. 슬라이스는요, 보통 1cm 미만으로 뜨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터치를 하실 적에는 상하를 이렇게 내려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물론 이 기법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술을 하실 적에는 항상 머리카락에 약이 도포가 됐을 때 모발이 전체적으로 펴진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재를 바르는데요. 약을 도포를 하시고요. 슬라이스는 1cm 정도 뜨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머리카락을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바르지 마시고요. 붓을 이용해서 좌우로 살짝씩 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조금 빠른 동작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약액을 전체적으로 먼저 두피 가까이 쪽을 먼저 도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피 가까이 쪽을 먼저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 모발 끝쪽 위주로 약을 바로 도포를 할 겁니다. 슬라이스 크기는 보통 4, 5cm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4, 5cm 정도를 뜨시고요. 그리고 나서 약액을 도포를 하고요. 보통 염색을 하실 적에는 빗을 사용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머리카락은 큐티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큐티클이 손상이 되면 제일 1차적으로 오는 게 모발의 윤기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염색을 하실 때에는 빗질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머리카락이 엉켜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꼬리를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좀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약액을 충분히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머리카락 중에서는요. 하단 부위가 염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염색이 잘 형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육안으로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컬러가 균일하니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약을 좀 충분히 도포를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슬라이스를 빗으로 이용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꼬리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약액을 도포하실 적에는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을 먼저 터치를 하고요. 그리고 좀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라 넣었던 두피 가까이 쪽은 가급적이면 약액이 다시 재도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을 발라주시고요. 버진 헤어이기 때문에 일반 머리카락에 비해서 약재의 도포량은 조금 더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발색을 충분히 일으켜서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의 오렌지 계열의 색상이 잘 표현이 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네, 지금은 제가 터치가 전부 다 완성된 상태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방치 시간은 10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래시계가 있는데요. 이 모래시계가 10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고요. 모래시계가 모두 다 떨어지면 방치 시간이 끝난 거니까 샴푸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과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술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사용한 색상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두피 1, 2cm 정도는 7.4에다가 21볼륨 산화제를 시술을 한 거고요. 나머지 하단 부위는 7.4 연모제에다가 산화제는 30볼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전체적인 방치 시간은 10분 타임을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슬라이스 하나를 좀 떠서 보여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버진 헤어를 염색하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피 가까이 쪽이 밝게 나오는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발 끝쪽으로 하단 부위가 진행이 잘 안 돼서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컬러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실 때에는요, 모발 끝과 두피 가까이 쪽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하나의 톤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은 얼룩이 지지 않는 염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염색 시술을 하실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두피 가까이에 바르실 때 하고요. 또 두피에서 멀어졌을 때 슬라이스 크기를 내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제가 반쪽에 이제 시술을 할 건데요. 나머지 이 반쪽에 시술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칠판에 보시면은요, 처음에 지금 한 과정은 싱글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번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한 건데요. 제가 반대쪽 편은 더블 컬러로 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얘는 디자인을 주겠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더블 공정이라는 건 한 번은 내가 레벨을 올리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7.4라는 컬러를 다시 넣어서 양쪽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쪽에 있는 것은요. 제가 일단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100번이라는 컬러젤을 써서 톤업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7.4의 색상을 다시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네, 지금부터 시술할 거는요. 우리가 보통 샵에서 보시면 하이라이트라 그래서요. 굉장히 밝게 하는 염색할 때 사용하는 연모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100번이라는 연모제하고 0.00이라는 연모제가 있습니다. 앞전에 시술했을 때에는 연모제를 가지고 같은 색상인데 산화제를 제가 분리해서 시술한 것처럼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대신에 100번이라는 연모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탈색을 하면 최고의 밝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모발에 손상을 많이 주죠. 그래서 탈색하는 방법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100번이라는 연모제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일단 주 목적은 레벨을 최대한 올려놓는 게 목적입니다. 시술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두피 먼저 발라주시고요. 다시 모발 끝까지 연결을 할 거고 여기 있는 100번이라는 연모제는 최대 방치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래서 10분에서 20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 가까이 쪽을 먼저 저는 작업을 할 건데요. 대부분 샵에서는 버진 헤어면 항상 하단부를 먼저 도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를 한 다음 두피 가까이 쪽에 연결을 해서 전체 방치 시간을 두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보다는 일률적으로 처음에 두피 가까이 쪽을 먼저 약재를 도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방치 시간을 두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에서 20분이라는 작용 시간을 가지고 염색을 할 건데요. 두피 쪽에 바르실 적에는 아까 마찬가지 산화제로 분류를 할 겁니다. 사용하는 연모제는 똑같이 적용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산화제를 가지고 두피 가까이 쪽은 21볼륨이라는 산화제고요. 모발 끝쪽 부분은 30볼륨을 사용할 겁니다. 맨 먼저 도포를 할 때는요. 두피 가까이를 먼저 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술을 전반적으로 다 도포를 한 거고요. 작업하는 과정은 앞전에 했던 시술 방법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방치 시간은 제가 20분을 둘 거고요. 20분이 끝난 다음에는 세정을 할 건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염색을 하면 항상 샴푸를 하는데요. 지금은 더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를 하겠다라는 건 염색을 다 끝내겠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레벨을 먼저 올려놓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반사빛을 다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물 세정만 하셔야지 샴푸로 마무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치 시간이 20분이 되면 물로만 충분히 헹구고 나오셨고요. 그런 다음에 드라이로 건조를 해서 원하는 7.4라는 컬러를 다시 재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술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00번이라는 연모제를 가지고요. 밝게 명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밝게 해놓은 상태에서요. 소비자가 희망하는 7.4라는 컬러를 제가 다시 도포를 할 건데요. 지금은 제가 모발을 완전히 다 건조를 한 상태인데 모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톤을 좀 다운시키는 느낌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하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이게 가발이기 때문에 반사빛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마른 모에 직접 시술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술할 색상은요. 여기 보시면 7.4라는 연모제고요. 산화제는 12볼륨 산화제를 제가 적용을 할 겁니다. 명도를 올린 상태에서 다시 후착으로 시술하는 연모제는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산화제의 볼륨수만 가지고 제가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산화제를 사용을 해서요. 일단은 명도와 반사빛을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도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포하는 방법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두피를 먼저 발라주시고요.
지금은 낮은 산화제를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요. 두피가 혹시 더 밝게 나오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버진의 상태가 아니고요. 이미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인공적인 컬러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떠서 두피 쪽을 먼저 좀 발라주시는데요. 이때에는 약재 도포를 꼭 1, 2cm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길게 바르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먼저 발라주시고요. 이때 도포를 하실 적에는요, 조금 스피드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도포를 다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모발 끝까지 중간에 방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발 끝까지 전체 다 도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방치 시간은 10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방치 시간이 전부 다 되면요. 모든 이제 컬러는 종료를 하고요. 샴푸실에 가서 샴푸와 컨디셔너를 사용하라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시술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쪽은 싱글 컬러고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거는 더블 컬러로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요. 가발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좀 많이 안 보이실 수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조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버진 헤어 상태에서 7.4라는 연모제를 30볼륨을 가지고 적용을 한 거고요. 아까 하신 것처럼 그대로 두피 먼저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제가 연결을 해드렸죠. 저는 방치 시간을 다 10분을 두었습니다. 지금 여기 모습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다시 돌려보면 자, 컬러가 좀 바뀌었죠. 똑같은 7.4라는 컬러인데요. 여기는 저 아까 100번이라는 연모제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도를 먼저 올려주고요. 반사빛을 다시 넣어드린 겁니다. 제가 이 두 가지의 작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요. 지금 현재 우리 샵에서 보시면 오렌지 계열이나 적색 계열은 버진 헤어에 염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발색이 좀 많이 되지 않아서 브라운의 느낌이 많지 완전한 적색이나 쿠퍼의 느낌이 좀 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싱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 브라운의 느낌을 좀 많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블의 작업은 브라운 느낌보다는 반사빛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컬러 작업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미용실에 보면 일반 파마가 있고 열 파마가 있잖아요. 고객분들도 이제는 일반 파마의 가격과 열 파마의 가격이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염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컬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염색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요금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염색을 하실 적에요. 지금 이 방법은 탈색의 하나의 전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모제에 보면 여러분들 샵에 보면 슈퍼라이트나 100번에 해당되는 이런 밝은 연모제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연모제를 가지고 무조건 밝게만 하는 쪽에만 응용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탈색의 어떤 하나의 전과정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염색은요. 우리가 보통 염색을 하실 적에 홈컬러가 좀 많이 시장에 장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홈컬러의 고객을 미용실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객분들한테도 시술을 조금 더 까다롭고 또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고 간단한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방법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샵에서는 하나의 매뉴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